응답하라 국회의원 사이트 제작진 고영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직 응답하라 국회의원이라는 사이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떤 사이트인가요? 네, 응답하라 국회의원은 저희가 개개인은 힘은 없지만은 저희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은 저보다 힘들이 더 많다는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이번 세월의 사태에 관하여 저희를 대신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검색하여서 행동을 요구하는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있죠, 확실히. 네. 어떤 계기로 이 사이트를 한 분이 아닌 여러분이 만들 계획을 세우셨나요? 이번 세월호 사건이 이제 저희가 TV를 보면서 배를 가라앉는 걸 손 놓고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력감을 느꼈었고 뭔가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같은 것도 느껴졌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IT 개발자이다 보니까 택시기사분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분들 내려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IT 개발자들답게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접근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에게 메일을 보내자라는 아이디어를 먼저 제공을 하신 분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참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하기로 정해진 다음에는 이런 이슈에 관심 있으실 것 같은 분들 아니면 저희가 당장 필요한 기술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직후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았단 말이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임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일단 금요일 아침에 제가 처음 전화를 받고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 메시지 그룹방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기술 처음에는 이제 메일을 보내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서버를 올릴까부터 시작을 해서 엔지니어 분들이 한 2분 정도 먼저 합류를 하셨고요. 그렇게 한 다음 이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헤로쿠에다가 루비 온 레일즈를 통해서 올리자라고 결정을 한 다음에 개발자분들은 바로 개발을 들어갔고요.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저희 이름에 어울리는 로고들을 이제 서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필요한 일을 찾아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도 사실 3일 동안이면 굉장히 좀 빠른 기간에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개발자 두 분들은 거의 주말 동안 계속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요일 날 오후쯤에는 거의 8명 정도 분이 모이셔서 작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주말에 계속 필요한 이슈가 생기면은 대응을 하고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신다던가 어떤 분들은 아까처럼 로고를 디자인하시고 어떤 분들은 헤로코의 비용을 결제하신다던가 그리고 계속 사이트를 만들고 테스트하고 그런 좀 계속 이제 페이스북 그룹 메시지를 통해서만 작업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보진 않고. 네. 그 작업을 하는 과정, 그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는 진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더욱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 문제에 가장 집중을 하셨던 분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그 구조 과정에서 직접 지켜보고 그런 행동을 하신 입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가 가장 큰 문제인가요? 저희가 금요일 날부터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세월호 사건이 수요일 날 일어나고 작업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때 이제 구조 배들이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다라던 그런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처음에는 다 구조되었다고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한 명이라도 구조가 더 되었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의 힘을 빌리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서비스 런칭을 한 일요일 밤쯤에는 구조가 더 이상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좀 투명하게 정보들이 좀 빨리 공유가 되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이슈들을 다 공유를 하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이 가능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종류로 이제 스케일업 같은 구조 작업의 스케일업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투명한 정보라든가 그런 기록, 책임 소재 같은 것들이 없어서 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요한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에 가장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됐던 것이 언론의 보도 형태 이런 것들이었는데 또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를 만드셨다는 제가 문구를 듣는 것도 기억났어요. 네. 언론 보도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서 언론 역할 중에 가장 큰 문제로 받아들였던 건 어떤 건가요? 역시 그 뉴스에 나왔던 기사들이
어느 순간 이게 정말일까 아닐까 하던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기 시작한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신뢰, 결국 투명성,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대로 뭐 구조대의 그런 여력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좀 차라리 정보가 전달이 안 됐으면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까지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뭐 어떤 데에 집중해야 할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세월호 심사가 아직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문제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개발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지금은 사실 처음인 것 같은데 다음에도 계속해서 어떤 사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실 생각이에요. 뭐 이번에 모이신 분들은 정말 급하게 세월호 이슈만 보고 모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정치 쪽으로 참여를 하실지 아닐지는 저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생각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저번 선거들부터도 그런 국회의원들 뭐 잊지 말자라는 의도로 계속 기록 같은 것들 웹사이트를 만드신 분들 계시긴 계셨고 저도 그런 종류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저도 느끼고 있던 차에 이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던 거거든요. 평소에 이제 관심 가지시던 개발자분들.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도 이제 제 본업이 게임 개발이긴 하지만은 그런 게임 개발을 계속 하겠지만은 이런 종류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응답하라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아마 계속 참여는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응답하라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응답하라 국회의원 제작진이 네. 2명에서 4명, 그다음에 9명, 12명 이렇게 늘어났다는 보도, 늘어났다고 들었고요. 이 제작진 자체가 좀 더 크게 늘어나면서 한마디로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하나의 이 제작진이 곧 사회운동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사실 이제 저희는 일단 이번 세월호 이슈에 최대한 집중을 하는 게 지금 다른 분들이 이 이슈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호 이번 뭐 인양이 끝나던 아니면 법안이 들어가던 이런 이슈가 하나 마무리되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마 정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방향이 사회단체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 서비스를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 어쨌든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이번에 겪은 유족들이 정부와에게 제대로 뭐좀 그런 상처가 치유가 되기를 그런 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차피 단기간에 끝나는 일들은 아니니까 막 계속 감시를 하겠지만은 계속 이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게 될지는 아마 그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그분들이 더 이상 좀 덜 아프게는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그게 응답하라 국회의원이 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운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응답하라 국회의원 제작진 대표에서 나오신 오영훈님이랑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